그리고 이제 중화는 토를 말하는데 내가 남길 능력을 미래에 이제 능력을 받을 사람이 누군지,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능력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이제 신임의 무토죠. 지금 만들 그 능력은 내가 뭔지 알아차려야 되겠죠. 내가 뭔가 지금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그것이 쓰임이 없으면 필요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 맞게 그 시간에 맞게 조율을 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은 중화가 되어야 되니까 금생수 신임에 이제 이 무토라고 하는 중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임으로다가 이렇게 중화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재련과 단련, 화극금과 금생수, 금극목, 품질이 다르고, 그렇죠? 재련 하는 짓이 다르다. 메이커도 다르고 사람도 품질이 다른 것을 이제 재련과 단련이라고 해요. 그 훈련을 재련으로 하는 거예요. 재련. 재련이 뭐죠? 화극금. 동절이니까, 해월이니까. 정화가 신금을 상극하면 어떻게 돼요? 최고의 품질이 되죠. 그런데 그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고객이 잘 맞추는 거예요. 고객이 좋아하는 걸로 최고의 품질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뭐예요? 품질이 우선이 아니라 고객 우선주의가 되는 거죠. 잘 팔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만드는 것보다 잘 팔리게 해야 돼요. 상품의 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디자인이 중요한 거예요. 이때는. 그리고 금극목, 벽갑이라고 하죠. 벽갑. 나무를 쪼개면 쪼갤수록 나무가 더 잘 타죠. 자, 벽갑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벽갑. 자, 경갑이 벽갑이라고 합시다. 목적이 뭐죠? 목적이 하기 위함이죠. 인화를 하기 위함이죠. 인화를 하기 위함. 그러니까 나무를 잘게 쪼개죠. 이게 동절의 벽갑은 이게 아니에요. 동절의 벽갑 지금 아까 지금 저 입동에서부터 이제 그 하지까지는 신갑이 벽갑이에요. 요거는 이제 춘절의 벽갑을 말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동절의 벽갑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잘못돼요. 신갑이 동절의 벽갑이에요. 그러니까 면도칼로다가 큰 나무를 쪼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도칼이 부러진다 이거 이렇게 말하지 말고 분별력이 좋다. 그러니까 잘게 나무를 세밀하게 나무를 쪼개죠. 정확한 판단력, 구별을 아주 뚜렷하게 잘하는 능력, 하나의 사건을 쪼개는 판단력, 하나의 물건을 쪼개는 분석력. 그러니까 세밀한 분석력이 바로 신갑의 벽갑이에요. 신금이 갑목을 쪼개는 벽갑. 면도날로다가 아주 자세하게 쪼개야 그러니까 정밀한 조각상은 뭐예요? 그 조각 아주 예민한 조각칼로다가 쪼개야 되겠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무는 이렇게 전부 다 도끼로만 쪼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면도날로다 아주 세밀하게 정밀하게 보는 판단 능력도 있다. 그 해월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임수는 무조건 있는 거예요. 해월에 정관이 없어도 환경 자체에 해월에는 환경 자체에 임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금이 있으면 상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꾸준히 연습하는 사람이에요. 신임이 있는 거예요. 해월에. 그러면 이게 조화가 맞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연습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갑정, 그렇죠? 출산이라는 것은 더 낮게 오랫동안 가게 하는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동절의 출산이 뭐죠? 인화, 갑정. 그래서 신임 금생수의 갑정이 있으면 오래가는 능력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임과 갑정이 있으면 무조건이 아니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유술해자 원령 90일 동안은 90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신임과 갑정이 있으면 중류층 이상은 살 수 있다. 대개 5가지 중에서 2가지만 잘해도 중류사회로 진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갑목이 없어도 가령 이제 이렇게 신임이 되어 있어요. 근데 내 사주에 갑목이 없더라도 밑에 이렇게 해월이라고 했죠. 해월이니까 해묘 이렇게 삼합이 있으면 이렇게 해묘 미 이렇게 이제 뭐 합국이 되어 있으면
충분히 간목보다가 더 큰 능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천간에 있는 이 간목은 타고난 거예요. 밑에 있는 해묘미라고 하는 것은 경험에 의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만들고 노력해서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진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야죠.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경험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삼합이에요. 그리고 해월인데 만약에 천간에 계수가 있으면, 해월인데 계수가 있으면 그건 뭐죠? 귀신인가요? 귀신이죠. 해월은 정화가 있어야지 계수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럼 이 사람의 인생이 속을 썩이기 시작을 하죠.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계수의 본질이 뭐예요? 논에다가 나무를 심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으라고 하는 것이 이 금생수 이 주동절의 의무인데, 그렇죠? 일해서 돈 벌 생각을 하지 않고 논에다가 자꾸 뭐예요? 생각을 넣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지식을 넣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수의 고향은 어디에? 동지를 지나서잖아요. 근데 동지를 지나기 전이니까 눈 오는 날 눈이 자꾸 비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하용, 그러니까 내가 기술을 배워야 될, 불에 집어넣어야 될 간목인 나무를 자꾸 신금으로 깎았던, 그죠? 금극목으로 신금을 막 깎았던 그 논에다가 간목을 심는 거예요. 그랬더니 개갑으로다가 어떻게 해요? 뿌리가 나와요. 동경의 대상이 있는데 해월에 태어났으니까 해자축 인묘진을 살고 나면은 대개 해자축 인묘진을 살고 나면은 50이 되잖아요. 50이 되죠. 그러니까 대개 이제 보면 개해 이렇게 생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월은 뭐요? 해월이고 천간에 이렇게 개수가 있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여기가 아니더라도 뭐 여기에 있던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해월에 태어나서 해자축 인묘진 이렇게 사니까 50이 되잖아요. 그때 고목생춘 인묘진으로 가니까 개수를 쓰려고 하잖아요. 죽은 나무에 꽃이 피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을목이 운에서 왔으면 해월 같으면 뭐 신을이 될 것이고, 병화가 있으면 을병이 될 수도 있고 을정도 될 수가 있고, 원래 을목이 와서 하는 일은 다양하게 있겠죠. 그러면 을병은 뭐고, 을정은 뭐 하는 거고, 을신은 뭐 하는 건지 이거 알아야 되겠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생긴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을병, 을정, 이건 뭐야? 을병으로 배우고 활용한 능력을 을정으로 갈무리해서 더 큰 능력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을정, 지나간 것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을신, 가지가 너무 무성해서 가지치기를 해야 되니까 내가 가진 능력을 활용하는데 아무거나 활용하지 말고 돈이 되는 거, 쓸만한 거, 유효적절한 거, 실용적인 거 이것만 써라, 이런 의미세요. 을신, 이것저것 하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사귀지 말고 쓸만한 사람만 사귀라. 이 능력 저 능력 막 하지 말고 산만해 보이니까, 그렇죠? 꼭 필요한 말만 하고 필요한 행동만 해라. 이게 다 을신이에요. 그리고 신금에 깎아가지고 심으니까 죽은 나무가 산다는 뜻은 실제로 산다는 게 아니고 활용한다는 뜻이에요. 활용하는데 뭐예요? 이 활용한다는 것은 대개 이제 춘하절로 가게 되면은 의식주와 관련이 있어요. 쓴다, 나무가 산다, 죽은 나무가 살아난다. 그거는 이제 쓸 수가 있다. 먹는다, 먹는 걸로 쓴다. 그렇죠? 그리고 쓴다, 이게 뭐예요? 나무, 책상, 이거 뭐죠? 이거 쓰는 거죠. 출판, 종이, 이러한 것들. 그리고 의류, 입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죽은 나무를 용도를 내서 쓴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나무를 쓴다는 얘기는 그 나무의 용도가 생겨서 그것을 활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죽은 나무가 사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묻지 마세요. 죽은 나무를 이제 살린다는 뜻은 죽은 나무를 쓴다는 뜻이다. 그 죽은 나무의 용도가 생긴다는 뜻이다. 만약에 을목신금, 그러니까 조화가 맞지 않는 을신, 부조화한 활용 가치를 구조조정한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행동하지 마라.
조화롭지 못한 행동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그런 것들을 조화롭게 구조조정한다. 이게 을신이에요. 을신. 을정. 부가가치가 나오는 것을 재생산해라. 재연구해라. 원래 을목이 왔을 때 뭘 하느냐에 따라서 을병한다는 것은 병화가 을병한다는 것은 미래의 병화가 경금이라고 하는 가치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목생화해야 되는 거예요. 병화가 화급금을 하게 되면 내 사주에 병화가 있어서 을목이 와서 을병을 하는데 금이 있으면 그 가치가 훨씬 크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통변을 하면 돼요. 을신, 여기다 을신 써놓을게요. 을신, 을정, 을병 요 세 가지를 통변을 하면 돼요. 음양 오행이 우리 인간들의 실생활에 미치는 역할이 뭔지 학문적으로 알고 싶으면 생성을 공부하고요. 이 사람의 정신세계, 이상세계가 뭔지, 꿈꾸는 게 뭔지, 죽기 전에 뭐를 남기고 싶은 것이 있는지를 알려면 주동절을 알아야 돼요. 주동절을 알아야 된다. 명리학을 직업으로 활용하려면 반드시 끝났는데 들어와. 출산을 아셔야 되고 생성을 알아야 돼요. 이 두 개를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들은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주에 중화를 하는 토가 없으면 인식체계가 없는 것이니까 무임은 없고 뭐 기정만 있다. 내 사주에 무임은 없다. 기정은 있다. 기정은 뭐예요? 능력을 만드는 거죠. 무임은 뭐예요? 돈을 버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능력은 있으나 돈은 잘 벌지 못한다. 신임으로 돈은 잘 벌고 갑정으로 잘 만들기는 하지만 무토가 없으니까 인식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 잘 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임 금생수로 팔리는 것과 실제 현실은 다를 수가 있다. 갑정으로 잘 만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다 잘 팔리는 건 아니란 뜻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의 조화다.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것이 진짜가 될 수도 있고 가장 또 이제 막 이렇게 내가 의도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 가상현실이 될 수도 있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냥 생각 없이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가치를 크게 이룰 수도 있다. 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았듯이 뭐 인간들이 삶 속에 들어와서 로봇이 막 삶 속에 들어와서 현실이 지금은 되었잖아요. 상상 세계가 막 이렇게 막 지금 현실 세계로 지금은 막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현실에서 바라는 이상들이 환상으로 끝날 수 있죠. 상상의 세계가 지금은 현실의 세계가 되었듯이 현실의 세계가 그냥 몽상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무토가 있어야 그렇기 때문에 바라는 것들이 현실이 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사주 원국에 없는 토가 운에서 왔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고 남들이 나의 불법 행위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럼 불법이나 법을 어긴 사람들은 토가 왔을 때 그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임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품이지만 경임이라고 하는 금생수는 미완성품이니까 잘못된 것들을 분명히 먹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허가가 있으면 면허가 있으면 그것은 사고가 아니지만 무허가일 경우는 불법이 되겠죠. 그래서 사고가 되는 거예요. 사주에 내가 폐인이 되어 있으면 등록이 되는 건데 뭔가 자격증이 있는 건데 폐인이 안 되었으면 나라에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인 거예요. 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행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능력을 만드는 과정이고 이제 육신으로 들어가게 되면 생활 방법을 다시 따로 보는 거예요. 혼이라고 하는 정신세계는 어떤 정신을 갖추고 있고 무의식 세계에서 출발한 나의 정신은 무엇이고 그것으로 내가 행동은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이제 육신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이 혼에서 모든 것들이 컨트롤이 되어서 나오면 하는 일이 실수가 없지만 자기 정신세계 속에서 이 무의식이라는 것을 배제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만 세상을 보면은 실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목소리도 배에서 이렇게 힘을 주고 배에서 목소리를 내면 힘이 안 드는데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렇죠? 생활이 하나도 힘들지 않는데 눈으로 보이는 세계로만 세상을 사니까 목소리에 이렇게 목에서 막 짜내는 것 같은 이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이 들면 의심을 하고 충이 들면 발악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혼이 있나 없나 그러니까 정신관이 어떠냐 너의 정신관이 어떠냐 너의 사물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관점이 우리는 격국과 용신으로 이제 알게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육신에서 파악하게 될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을 어떻게 파악했느냐 오행은 너의 능력은 어떤데 이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누구에게 사용해요? 다른 사람한테 쓰는 거겠죠. 그래서 임상을 하려면 반드시 시간을 알아야 돼요. 시간을 재고 나서 이것이 이제 과거부터 있는 거냐, 앞으로 할 거냐, 현재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했던 5가지 방법, 뭐죠? 생성, 출산, 중화, 화극금, 금극목 이걸로 금요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 금극목과 화극금 이거는 초보자가 할 수는 없어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단은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